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120가구 모집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서 청약 경쟁률이 빵인 아파트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임장을 다니다 보면은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랜카드를 걸어서 광고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지방의 이제 경우에는 분양이 이제 잘 되지가 않아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이렇게 지방의 경우에는 120가구 모집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서 청약 경쟁률이 빵인 아파트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건설사들은 왜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팩트로 보는 부동산 미분양. 오늘 이 영상에서 복마마와 함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최근에 뉴스에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미분양이 심각하다고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분양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할까요? 자, 2025년 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7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악성 미분양은 2만 가구를 돌파했다는 점이 이제 더욱 심각하죠.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7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을 이제 좀 제가 드려보면은, 대한민국에서 1년에 거래되는 아파트 총량이 약 50만 가구 수준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면 신규 공급 물량의 10에서 15%가 그대로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공 후에도 안 팔리는 이런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돌파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1997년도에서 1998년도 이제 IMF 때 이제 외환위기 당시에는 미분양이 약 10만 가구 정도였고요.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3년도부터 2014년도 당시에는 미분양이 이때도 약 10만 가구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미분양 수치로 봤을 때 이미 아파트 분양 시장의 위험 신호가 지금 켜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가 12,954가구, 대구가 8,807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이 6,987가구, 그 다음에 경남이 5,347가구, 부산이 4,720가구로 경기도와 대구가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가 2,674가구, 경북이 2,237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미분양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이 정말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은 것이 이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청약 인원이 빵인 곳이 있는데요. 강원도 인제군에서 10월 초에 분양한 인제 라포레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가구 모집에 단 한 명도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에 분양을 한 충남 공주시의 유구시티 아파트도 44가구 모집에 단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수도권에서는 이 양주시에서 9월에 분양한 양주 백성 모아일가 그랑데의 경우에는 924가구 모집에 35명밖에 청약을 안 해서 청약 경쟁률이 0.04대 1 이렇게 경쟁률을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공급되고 있는 A단지는 지난 13일 날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 53가구 모집에 접수한 청약자가 0명이었다고 합니다. 0명. 이렇게 대구의 경우에도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조차도 지금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많이 침체된 이제 상황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번째로 건설사들이 이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일단 짓고 보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폭등한 시기에 너도 나도 아파트를 짓겠다고 달려든 까닭이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지원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PF 많이 일으켜서 아파트를 손쉽게 지을 수 있는 또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파트, 빌라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었죠. 두 번째로는 분양가가 너무 비쌉니다. 기존 아파트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사지를 않는 거죠. 자,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 전국 평당 3천만 원 수준인데요. 1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균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20%에서 40%까지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과 경기의 불안정, 요즘에는 정치 불안정까지 이제 더해져 가지고요. 대출 규제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 작용들이 사람들을 집을 사는데 주저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지금 건설사들은 아파트 짓는 걸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미 땅을 사고 착공을 했잖아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착공 후에 공사를 중단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손실이 엄청 커지죠. 자,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땅을 먼저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토지를 확보하려면 수천억 원의 돈이 투입이 돼야 되죠. 공사가 중단이 되면 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많아지는 시점에서는 땅값도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되팔기도 되게 어렵죠. 보통 이제 수도권과 서울 경우에는 이제 토지 매입비만 1,000억 원 이상이 발생을 하고 또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300에서 500억 이상의 이제 평균 비용이 이제 토지 매입비로 이제 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사비의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1000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이제 골조 공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500억의 비용이 투입이 되고 내부 마감 공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약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투입이 된 이제 건축비는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미분양에 대해서 또 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건설사들은 어떤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지 저의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다 지금 발이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값도 상승을 하는 중요한 원인도 지금 하나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전세 사기에 또 한 2, 3년 정도 지금 아주 몸살을 앓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모두 혼합이 돼서 진짜 짬뽕이 된 거죠. 예, 안 좋은 건 다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금 사면 더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분양이나 청약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기피하고 다만 지금 부동산의 양극화가 심해져서 서울의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웃돈을 주고 엄청 또 비싸게 또 거래가 되기도 하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렇게 PF도 지금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지금 은행의 부실로 좀 이 PF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여러 가지가 지금 정부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최근에 정부가 리츠 도입을 이제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요. 성공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의 위치가 또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이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따져보고 이제 해야지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동산 리츠 시장을 외국에서 많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든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들을 보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동산 자산가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훈련을 봄마마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복마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 그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있던 돈도 다 날리고 빚까지 져서 저희 남편하고 저랑 너무 힘들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돼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도 음마아파트 처음 분양받아서 사셨던 분인데 잘 모르시니까 더 새로운 집으로 신축 아파트 이렇게 찾아서 가시다 보니 알았더라면 지난 과거의 실수를 좀 안 했겠죠. 제일 먼저 어려웠던 거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용어.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 귀로 흘려들었어요. 자면서도 듣고 막 이랬더니 선생님 얘기할 때 막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경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오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한밤중에는 경매 검색을 해서 물건 검색해서 리스트를 짜놓고 아침에는 다시 그걸 세세하게 분석하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잘 팔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이게 제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좌절하고 힘든 그 상황에 이게 한 줄기 빛이 됐어요. 희망을 향해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저에게는 참 고마운 수업이고, 저처럼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을 돈이 경매를 통해서는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 3년 후에는 다가구 건물을 하나 사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겨.